여기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항등식이라고 했고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수 비교로 풀어볼 수도 있고요. 수치 대입으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핵심은 그 세 번째 방법 변형을 이용하는 풀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씩 일단 해볼게요. 이제 개수 비교를 할 때는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수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개수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y는 1-x로 바꿔서 여기 식에 있는 y에다가 요 1-x를 다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ax 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1-x 그리고 c 곱하기 1-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정리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나올 거고 x가 나올 거고 상수가 나올 건데 그게 항등식으로서 2가 된다고 한다면 x 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는 0이 돼야 하겠고 상수 부분은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개수 비교를 이용한 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수치 대입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 말 그대로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아무 실수나 다 이 등식을 성립시킨다면 우리가 x, y에다가 더해서 1이 되는 숫자 조합을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x에 1 넣고 y에 0 넣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x에 0 넣고 y에 1 넣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2 넣고 마일 넣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대입을 하면 내가 1, 0을 넣으면 y에다 0 넣으면 a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이 되겠지. 봐봐 1, 0 넣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a만 살고 뒤에 다 사라지죠. 그럼 a가 몇이야? a 여기 x에다 1 넣었으니까 a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또 0,1을 넣으면 어떻게 돼? 0,1을 넣으면 x에 0을 넣으면은 x가 있는 얘네들 사라지면서 c는 2가 되죠. 그럼 우리가 a랑 c를 찾았는데 그럼 b만 더 구하면 되니까 이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근데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라 x 더하기 y는 1을 만족시키는 아무거나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 마일이라고 했지만 뭐 2분의 1, 2분의 1 넣어도 되는 거고 3 마이너스 2 넣어도 되는 거고 적당한 숫자를 골라서 마지막으로 b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수 비교의 일종인데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거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보는 눈이 높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변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식을 보면요. 이게 여긴 요식이 몇 차식이야 라고 하면 2차식은 다 대답할 수 있거든. 근데 저게 x, 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도 2차항, 얘도 2차항, 얘도 2차항이지. 그치? 좌변은 동차인 2차항이고 2차식이고요. 옆에는 상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동차인 2차식을 어떻게 만드냐? 사실 요거 제곱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변형을 이용한 방법은 여기가 동차 2차가 나왔고 그 옆에는 상수 요런 꼴이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요거 그대로 제곱하면 x제곱 2xy는 y제곱이고 그 값이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여기를 2로 만들어야 돼.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개수가 2, 4, 2가 되니까 a는 2, c도 2 아까 우리 찾은 거죠? b는 4까지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개수 비교, 숫자 대입, 그리고 변형을 이용한 개수 비교. 근데 변형을 이용할 때 이 형태를 맞추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이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 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유형.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자, 여기는 이제 수치 대입인데 원래 우리가 수치 대입을 언제 쓰냐라고 생각해보면 1차 인수가 보일 때 쓰라고 했어.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요 1령 0일 읽어뒀던 거는 수치 대입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수치 대입을 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5번 문제를 보면 수치 대입하기 너무너무 좋은 형태야. 왜냐면 여기 있는 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차피 1차 인수인 x 마일과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지금 fx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f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사라질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1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줘라. 그럼 1 넣었을 때 나오는 1 빼기 a 풀 b가 여기 날아가면서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더하기 a 풀 b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11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립을 잘 해주시면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7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5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5번은 사실 이렇게 해. 사실 6번부터 8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6번은 괜찮은데 뭐 7번 같은 경우 우리가 뭘 대입할까요? 라고 했을 때 x는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번을 잠깐 볼게요. 7번 수치 대입으로 푼다고 했을 때 얘가 한등식이라고 하면 사실 소수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은 x에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i 같은 걸 넣어볼 수 있죠. 플러스 i 혹은 뭐 마이너스 i 이런 걸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옆에가 다 2차 항들만 그러니까 보기차 그러니까 2차, 4차, 6차 이렇게 보기차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t라고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구나. 그냥 x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을 넣는 거야. 왜 마이너스 1이랑 1이냐면 x 어차피 1이랑 i를 넣을 거니까 그럼 x제곱은 1이랑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대입해서 a, b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까지도 다 그냥 우리 시중에서 하는 개념들인 건데 사실 선생님이 여기 6, 7, 8번을 넣은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밑에 같은 경우에도 뭐 루트 3i 이런 걸 넣어서 풀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6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우리의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자, 이 문제 너네 봤을 때 그 뭐라고 하지? 이미지 트레이닝 해봅시다. 요거를 내가 풀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거야. 딱 보니까 A랑 B를 모르고 fx를 몰라. 요 항등식에서 모르는 게 총 3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은 A랑 B를 찾으면 돼. 그러면 A랑 B를 찾을 때 fx를 몰라도 되게 2랑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겠다. 그럼 식 2개 나오니까 연립하면 이거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대입해서 찾는 건데 얘로 나누고 그러니까 요 식을 얘로 나눠 1차로 한번 나눠. 그럼 어떻게 돼? 나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조립대법으로 푼다고 했을 때 5차니까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립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뭔가 어떤 식이 있을 텐데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0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몫은 뭐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가 여기 써 있는 거란 말이야. x y 곱하기 fx가 여기 목 부분에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2로 조립을 하면 몫으로는 fx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또 어떤 식이 있을 텐데 그 값이 또 0이어야 되겠죠. 두 번 다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뭐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A, B 연립방정식 결국엔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바엔 대입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할 바엔 대입하는 게 나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식을 한꺼번에 요거로 나눴을 때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봐봐. 이거를 만약에 긴 나눗셈을 통해서 한다면 얘랑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 개수 비교를 하면서 여기 x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고 근데 상수를 뭐라고 하지 이제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 상황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뭐 6이라던가 10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상수 먼저 놓고 나머지 찾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요거로 나누는 상황도 긴 나눗셈 개수 비교 이것보다는 그냥 얘로 직접 나눌 거야. 어떻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2차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저식을 요거로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1,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에서 근데 갑자기 태어나. 영상 보고 가니? 전역으로 나누면 x제곱 마x y로 나누면 옆으로 넘겼을 때 x 플러스 2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이랑 2를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줍니다. 1, 1,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1, 1, 2가 되겠죠. 3, 3, 6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까다로운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순서상 마이너스 a 플러스 5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거랑 곱해서 써도 답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가 이제 나머지야. 여기 끝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요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요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 거고 여기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0인 건데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지금 5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플러스 b가 될 건데 지금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a가 몇이야?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빼기 20 더하기 10 플러스 b니까 b 빼기 10 돼서 b도 1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2차 조립으로 a, b를 찾아낸과 동시에 또 뭐가 찾아지냐? 그럼 이제 a가 1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마이너스 5죠. 뭘 찾은 거야 우리가? 저식을 얘로 나누는 몫이 뭐예요? fx죠. fx도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선 a랑 b를 고르라고 했지만 만약에 f에다가 a플 b를 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fx도 또 찾아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너네가 수치 대입으로 풀면 a, b 찾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fx 계산하는 걸 또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조립대법의 장점은 목도 나오고 나머지도 나와. 그러니까 필요하면 fx도 지금 구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 나오는 게 지금은 할만해. 근데 a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앞에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a 막 주렁주렁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조립제법 빈칸 채우기 우리 앞 시간에서 해봤었잖아요. 2단원에서. 그죠? 그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지금 요 네모칸 제외하고는 아주 기분 좋게 계산을 해서 숫자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 나누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세 칸 중에서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했을 때 A, B, C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가 채워질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채워지나요? 어디가 먼저 채워져? C? C가 뭔데요? 마이너스 B. 근데 그건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로 채워지는 거 있어요. B가 5가 아니고 여기가 왜 5야? 5가 안 되지. 다른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잖아. 제일 먼저 B가 채워지죠. B가 마이너스 5라는 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B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될까? C는 여전히 못합니다. 아직.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거저 할 수 있는데 얘가 누구랑 곱한 거야? 얘랑 곱한 거잖아. 얘랑 누구? 얘를 곱한 거죠. 여기 몇이었겠어?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여기가 채워졌어요. 이 순서는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그럼 다시 얘를 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다 찾았죠? 그럼 우리 fx도 완벽하게 찾았고 자 이제 a랑 b 찾아야 되는데 b는 b 빼기 10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가 10인 거고 5 빼기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계산하면 a가 또 헷갈려.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니까 넘기고 넘기면 A가 10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0, B는 10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눈 상황을 1차, 1차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건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상에서는 인수정리야. 대입해서 0 되는 거 이용해가지고 배수 비교해서 A, B 찾는 거 원래는 그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나올 수 있으면 굳이 두 번 계산해서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봐봐. 7번으로 가봐. 7번은 이제 좌우가 아까랑 달라져 있네. 여기 옆에 있는 6차식이 뭘로 나눠 떨어지는 거냐면 얘로 물론 나눠 떨어지죠. 얘로도 나눠 떨어져요. 그럼 뭐야? 3차로 나눠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럼 우리 3차로 나누는 것도 조립대법 할 수 있냐? 똑같이 하면 돼요. 뭐랑? 2차랑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너네가 봤을 때 납득이 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해볼 거냐면은 저거를 전개를 먼저 합시다. 저 3차식을. 저거 전개할 때는 뭐 그냥 해도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일 0 마일에다가 1 0 1 해주면은 1 마일 1 마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세제곱 마 x 제곱 더하기 x 마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자, 근데 우리 2차 조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0이라고 생각하고 x 최고차계에서 항상 1일 때만 하는 거야. 조립대법을. 그죠? 1이 아닌 상황은 못해요. 그건 우리가 뇌를 써야 된다고 했어. 나머지를 옆으로 넘기면 x제곱 마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개수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6차식 써볼게. 1, 0, A, 0, B, 0, 3입니다. 이렇게 얘를 우리가 3차 조립을 할 거야. 그럼 너네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여기 2차 조립 때 두 줄이 더 들어가야 돼서 넓게 했다면 지금은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조금 더 넓게 돼야 되겠고 요 개수 1 마일 1을 1 마일 1 이렇게 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채워주면 되겠죠? 해봅시다. 처음에 1 마일 1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내려오면서 1 마일 1 되면 이제 벌써 문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게 A 하나니까 그냥 써봅시다. A 마일 A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음도 또 A야. A 색깔 바꿀게요. A 마일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끝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싹 다 뭐다? 나머지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B 플러스 1이에요. 얘네가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죠? 그러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만약에 fx 구하래. 끝난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7번, 8번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3차 조립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근데 2차가 되니까 3차도 되겠지 하면서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유도하는 과정 똑같아. 원래 직접 넣은 셈이 있는데 뺄셈 구조로 만들었다가 뺄셈하기 귀찮으니까 덧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얘네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 2번을 이제 조립을 이용해서 푸는 거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한 점 넘어갈게요. 자, 9번. 자, 9번 어떻게 하냐? 얘는 대입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너네가 앞에 있는 문제처럼 1차 인수가 보이네, 수치 대입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고 그 다음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자, 이걸 만약에 대입으로 막 끝까지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B가 마일 마 A인 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얘를 진짜로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찾아가지고 그 몫에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풀 때 우리가 좀 괜찮은 도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조립제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 0, a, 0, b라는 전차식을 너네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맞지? 자,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1, 마일, 마일 1, a 플 1, 마일, 마일, a 플 1, a 플 b 플 1. 근데 요거 자체는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냐? 그 요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에요. 그렇죠? 근데 걔가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지. 지금 요 말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오케이, 다 이해하는 눈빛이야. 박정은 저 이해 못한 거 같은데.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x 플러스 1로 또 나눠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그래서 1 마일 마이 2 a 플 3 마이 마 3 마이 a 마 4 하면은 이 나머지도 0이어야 돼.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a가 먼저 1하는 게 나오죠. 내가 거기 여백을 왜 넓게 넣냐면 풀이를 여러 가지 쓰려고 거기다 넓게 넣은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넉넉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a는 2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2면 3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fx는 뭘까요? 이 식에서 fx. 자, 뭐가 fx예요? 첫 번째 조립제법에서 나온 거야? 두 번째 조립에서 나온 거야? 두 번째 조립에서 어디? 목 부분. 그치. 얘가 fx인 거죠. 얘가 fx인 거고 우린 여기다 뭐 대입해달래? 3 대입해달래.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라고 써놓고 3을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놓고 x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 약간 좀 고수인 척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하면 되죠. 조립하면 되죠. 그러면 1, 3, 1, 3, a 플 6. 요 a 플러스 6이 뭐야? x3인 거지. 왜? x마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맞아요? 승주 까먹었어? 우리 적어주긴 했는데. 이해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f3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마지막 주황색이 fx인 건 알겠죠? 근데 f3을 대입하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x마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는 대신에 조립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식이 x제곱 a 뭐 빼기 2x 더하기 5라고 써 있는 상황에서는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지만 조립을 하던 상황에서는 조립으로 끝내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니? x를 다시 쓰는 것보다.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이런 건 진짜 겉멋입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또 안 한다고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맞아요. 사실 이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은 2차 조립이에요. 우리가 조립을 한 땀 한 땀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두 개를 싹 나눠버리는 게 2차 조립의 장점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0, A, 0, B 써놓고 뭘로 넣어? 그치.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 x 마일이니까 마일 써줬어요. 1 마일 마이 4, 2. 자, 그리고 이제 한 칸 더 써야 되는데 어우 진짜 싫어. 근데 우리 이미 여기가 나누어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적당히 빈칸 채워줍시다.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2여야겠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온 거 보니까 여기 1이어야겠고 여기 1이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b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b가 잠깐만 왜 아까랑 다르게 나와? 뭐 잘못했지? b가 1이 맞는데? a가 마이너스 2인데? 야 a 마이너스 2잖아. 정신 차려. 그렇죠?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b가 1이죠. 네. 와, 계산이 길어지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보여주려고 이거 실수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1인 거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가 마3인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을 그러니까 두 번 나눌 상황, 두 번 대입할 상황들을 네? 마이너스 2사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두 번 대입한 상황 혹은 두 번 조립하는 상황, 두 번 나눈 상황 이런 상황들을 그냥 전부 다 n차 조립으로 처리를 해버리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자, 이 방법은 요것보다는 불편한 방법이야. 자, 근데 우리가 잘 봐봐. 지금 우리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라고 하면 힘든데 x 제곱으로 나누라고 하면 쉽죠. 나머지 그냥 b죠. 목도 바로 보이죠. x 제곱 더하기 a가 몫이 되겠죠. 왜? 얘는 x 내림차순이라 x 제곱으로 나누는 게 쉬워.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기 쉽게 식을 변형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뭐야 박정?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기 쉽게 식의 구조를 바꾸는 뭐야? 인찬이 뭐야? 알잖아. 연조립대법이잖아. 조립대법을 연달아 해서 저 식의 구조를 x 내림차순에서 x 더하기 1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비추야. 왜냐면 a랑 b가 미지수기, 그러니까 문자기 때문에 분명히 더럽게 나올 거거든. 분명히 더럽게 나올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해볼까 봐요. 한 번만 해보자. 우리가 좀 비효율적인 짓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자, 2차 조립 요거는 제일 쉽죠. 요게 제일 쉽고요. 우리가 x 내림차순 된 식을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싶으면 x 플러스 1로 반복적으로 나누는 마이너스 1로 연조립을 하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시험 봤죠? 그래서 1, 0, a, 0, b를 갖다가 마이너스 1 벌써 끔찍해. a 플러스 1 y 마일 y 마일 a 플 1 a 플 b 플 1. 자, 또 1 마일 마이 2 a 플 3 마이 마 3 마이 a 마 4. 1 마일 마 3 3 a 플 6 1 마일 마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 x 내림차순된 식을 x 플러스 1로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그 개수가 앞에서부터 1, 마사, a 플 6 요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이라는 거고 여기가 마사라는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6이라는 거고 여기가 마이 a 마사라는 거고 또 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이 식을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fx인 거고 맞아요? 나머지 몇이었냐? 나머지 몇이어야 돼?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나머지인데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또 뭐랑 똑같아? 조립 두 번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너네 혼자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분명히 앞단원, 2단원 공부할 때, 그 나눗셈 공부를 할 때 제곱으로 나눈 상황,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상황 요거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식은 x제곱으로 나누기 편한데 저렇게 써버리면 x제곱으로 나누기 졸라 힘들죠. 저 식은 오히려 x제곱으로 나누기가 힘든 식이야. 그치? 내가 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로 나누기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게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이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줘야 너네가 제때제때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 있는 9번은 그래서 의도는 뭐냐? 여기 있는 9번은 제곱으로 직접 나눠줘라. 뭘로? 2차 조립 이용해서 직접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서 막 다 안 나올 때 너는 좀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꾸 저런 약간 기술만 알고 원래 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또 이게 빈칸 넣기로 또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까지도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 한 번씩 해봐요. 제곱으로 나누기 교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나의 의도를 가지고 식을 변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유형은 2차 조립으로 다 쉽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에 그 유형 5번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었는데 유형 5번을 풀기 전에 여기를 했으면 조금 더 아마 쉬웠을 것 같아. 이미 푼 친구들은 아마 이거를 해보니까 유형 5가 좀 쉽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A풀, B풀, C풀, D를 구하라고 했잖아.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각각을 직접 구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구하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A풀, B풀, C풀, D가 되려면 요 값들이 다 몇이 되면 돼? 1이 되면 되죠. 그럼 1이 되게 만들 수 있죠. x에 몇 넣으면 돼? 2이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2를 대입해서 끝내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의 세제곱이니까 64. 여기 4에 16에 48. 그 다음에 4, 2, 8 빼주고 더하기 1 해주면 요게 지금 40이고요. 104에다가 1 더했으면 10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기꺼이 연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비효율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비효율.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면 얘도 봐봐. x 풀2 내림차순식을 x 마일 내림차순으로 바꾼 거야. 우리 이거 2단원에서 했어요. 그쵸? 여기 a, b, c, d를 각각 구해라가 2단원에서는 조립제법 문제로 나온 거고 지금은 한 번에 구하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뭐 x라고 하면 안 돼요. a라고 생각해 보면 다 a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은 뭐지? a보다 얼마 작아? 3. 그럼 얘 a만 3이죠. 그럼 다시 x 내림차순이 아니지만 a 내림차순을 a 마삼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조립은 숫자 3으로 계속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 a, b, c, d가 각각 계산이 되겠죠. 각각이 얼마인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 대인 차순된 식에서는 개수가 13 마이 1이잖아요. 13 마이 1. 얘를 내가 a만 3 내림 차순으로 식구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3으로 연도리만 하면 되죠. 여기가 49였구나. 그 다음에 또 3. 13 9 27. 와씨 뭐야 이거 43. 숫자 더 적었네. 그 다음에 여기 또 3, 1, 3, 12 하면 이제 앞에서부터 얘가 A, B, C, D라는 거고 다 더하면 나오겠지? 안 나오면 참나는데. 자, 요렇게 먼저 더해서 50. 요렇게 더한 게 50. 아샤, 잠깐만. 50, 55잖아. 너더 세고 이렇게. 이거 나오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2를 대입하라는 게 맞아요. 2를 대입하라는 게 맞지만 연조립을 이용해서도 A, B, C, D를 직접 필요하면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이랑 이제 세계관이 이어집니다. 유형 5번이랑 해서 이 부분들 그때 이해 못했던 친구들은 유형 4번 풀고 다시 한번 공책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혹시 요거 자료 다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 단원이나 유형 따로 해가지고 뽑아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초반부는 이렇게 넘어가고 혹시 얘들아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유형 5번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지금 먼저 클릭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유형 4까지는 숙제가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개별 질문을 하고 유형 5에서 질문 있니? 있다면 아마 마지막 두 문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있어? 너 있잖아. 없어? 그럼 내가 할게. 니은 봅시다. 19번의 니은. 19번의 니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니은 자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짝수계수 총합이고 얘가 홀수계수 총합이기 때문에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그냥 두 개를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호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비교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 우리 연조림으로 치자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걸 각각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요거 이제 요거 fx라고 하면 총합이 되려면 2를 대입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서는 f2. 그리고 풀마가 되려면 0을 대입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잘 한 거예요. 잘 한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니은에 있는 이 우변을 이쪽으로 싹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뽕뽕뽕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몇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지 위에서 보자면 부호가 풀마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들 전부 다 몇이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0을 대입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F0을 계산을 해보면 3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이항을 해서 양수래. 그 말은 여기서도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의도였다면 니은이랑 디귿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니은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각각 계산은 안 해봤지만 F0으로 한 번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야 20번 풀어보는 사람 다 풀어봤어? 우리 안 지우 했어 안 했어? 했어. 20번 질문 없어 그러면? 안 해줘도 돼. 진짜로. 일단 쳐봐. 다 했지.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쌤이 29번부터는 그때 설명했었죠? 29번부터. 여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줄이고 줄여서 결국 여기에 남아있어야 되는 최종식은 P-1이 마이너스 이거 복수입니다. P2가 1이니까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나올 건데 지금 3 커지고 3 커졌으니까 기울기는 1. 2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잠깐 2 넣어서 1 나와야 돼요. 빼기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 유형은 다 그렇게 풀어주는 거고요. 그 앞에 유형을 잠깐 볼게요. 유형 6번, 7번. 여기서 23번이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되고 좀 뒤에다가 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그냥 열심히 잘 대입해서 풀어라. 그게 이제 원래 목적인데 유형 8을 먼저 공부하고 유형 6으로 넘어오면 여기도 계산하기 쉬운 것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여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따로 설명 안 하고 자, 유형 10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요. px를 x 플러스 뭐야? 잘못 쳤잖아. 그게 아니야. 자, 이거는 x의 n제곱 곱하기 2차식 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좀 자주 나온다기보다 한 번씩 나와요. 문제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잡기술을 위한 그 유형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어떤 목
더하기 요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변을 보니까 여기도 x 플러스 여기도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죠? 양쪽에 다 x 플러스 2가 있어서 우변은 x 플러스 2로 묶임이 다 나눠 떨어져요. 우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좌변도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아무리 곱해도 0이 될 수는 없어. 결국 누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변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될 거니까 좌변도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를 판단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1 대입하기보다는 얘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k로 써주는 게 요런 유형을 잘 푸는 방법이에요. 이런 유형은. 그러면 한번 써볼게. x의 n제곱 x 플러스 2 x 플러스 k는 x 플러스 2의 제곱 qx 2의 n 플러스 1제곱 x 플러스 2라고 쓴 다음에 지금도 사실 제곱으로 나눈 상황이죠. 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대입으로 처리가 안 된다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x 플러스 2 하나씩 지워주면 너 지워지고 제곱이 아니라 1제곱이 될 거고 너 지워져서 다시 한번 써줄 수가 있는 거죠. x의 n제곱 x 플러스 k는 x 플러스 2 하나 남고 qx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요걸 쓰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우리가 k를 몰라서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q도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이면 q는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n이 홀수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홀수건 곱했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맞지만 n이 홀수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써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k는 여기 2의 n제곱 뭐 n 플러스 1인데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양변을 또 2의 n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죠. 2의 n제곱으로. 그래서 여기는 2-k가 남습니다. 다시 뭐로 나눴어? 2의 n제곱으로 나눴어. 여기는 2-k가 남고요. 여기는 2의 1제곱으로 남겠죠. 그래서 k가 0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문제에서 얘기했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우리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k라고 썼는데 그 k가 0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a는 2, b는 0인 것까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를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야매고요. 일단은 이렇게 식을 쓰는 연습을 해봅시다. 핵심은 제곱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대입으로 풀 수는 없어. 대입을 한 번에 풀 수는 없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 첫 줄, 안 써져. 첫 줄, 이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x 제곱 ax 풀기를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
요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자, 목과나 문제가 같을 때. 자, 우리가 뭐 여기는 3차식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조건이 빠져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fx의 최고차가 몰라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fx를 만약에 이게 3차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이라고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fx를 x마일의 제곱으로 나누면 원래 어떤 목과 나머지 ax 플러스 b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근데 문제에서 그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 여기도 뭐가 돼야 돼? ax 플 b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fx는 몇 차식? 몇 차식? 3차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면 2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놓을 수가 있다. 근데 쓰기 바꿔 쓰기. 그냥 지금 안 써도 돼.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걸 써야 되잖아. 그치? 우리는 연립을 혐오해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장 밖에서 연습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연립을 피하면서 식을 간결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봐봐. F1이 2래. F1이 2래. 근데 어차피 1 대입하면 이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에 1 대입해도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1 대입하면 무조건 2가 나오는 식을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A 플 B가 2네라고 쓰기보다는 그럼 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1차식인데 1 대입하면은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다 놓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 1차 곱하기 1차 할 때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ax 플 b로 쓸 거냐 아니면 ax 마일 플러스 2라고 써서 뭘 피해? 연립을 피할 거냐 이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동일한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있잖아. 여기도 ax 마일 플러스 2가 되면 이거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식이 자연스럽게 x 마일 내림차순식으로 바뀝니다. 뭐 한 거냐면 그냥 요거랑 요거 똑같아서 요거 그냥 전개한 거야. 얘랑 얘 곱한 거야. 그럼 요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자동으로 제곱으로 나누기 너무 좋은 식을 만든 거죠. 그렇죠? 뭐 이미 나눠졌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이 익숙해지면 아예 그냥 요렇게 쓰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A만 찾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시켰냐면 갑자기 얘를 세제곱으로 나누겠대. 근데 이 봐봐. 세제곱으로 나누려면 x-를 제곱으로 나누려고 해도 x-마일 내림차순이 편한데 세제곱으로 나누면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얘로 그냥 나누기 힘들어. x 내림차순식을 얘로 나누기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잘 됐죠. 엄청 잘 된 거죠. 저게. 저 상태로 x-를 세제곱으로 나누면 그냥 나머지 바로 보여요. 어디가 나머지야? 요만큼이 그냥 rx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요거로 썼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를 ax 풀 b로 쓴 상태에서 완전 세제곱으로 나누려고 한번 너네가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졸라게 어렵습니다. 그죠?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을 대입해서 2가 나오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F1은 2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해야 돼. F1이 2라는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F1이 2라는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이 문제는 제곱으로도 나누고 세제곱으로도 나누고 있으니 x마일 내림차순 형태의 식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서 저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RX 나왔어요.
문제에서 R0랑 R3 같대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R0. R0는 0 넣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2 마이너스 A 더하기 2고요. R3 계산하시면 여기가 2가 되면서 2의 제곱 4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게 4 빼기 A고 얘가 2A 더하기 10인데 너랑 너랑 같으니까 3A가 마이너스 6 되면서 A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R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5는 4의 제곱 32 16 곱하기 32 그리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 해주시면 2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차함수를 배우면 저 A 값을 계산하는 또 다른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수 비교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하고요. 요 유형이 선생님이 여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86쪽으로 이어져요. 39번이 41번이랑 비슷한 문제고 40번이랑 42번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1시간 동안 완전히 떠들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줬던 유형들 있죠.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공책이나 이런 거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잘 안 되는 것들 질문하는 시간 할게요. 다 푼다기보다는 그냥 한두 개씩 다시 풀어보면서 곱씹어보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대표 문제 위주로만 다시 봐도 되고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 좀 줄게요.